안녕하십니까. 한 달에 한 번 국가보훈처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월간 국가보훈처입니다. 놓쳐서는 안 될 다양한 정책과 소식들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10월 29일 국립서울현충원에서는 항일 독립운동가 최재형 선생의 순국 100주기 추모식이 열렸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당초 순국일인 4월 7일에서 연기돼 진행된 이날 추모식에는 박삼득 국가보훈처장과 유족 등이 참석했으며 올해 처음으로 최재형상 시상식도 함께 진행됐습니다. 최재형 선생은 일제강점기 러시아 연해주에 거주하는 한인들의 생계를 돕고 학교를 세우는 등 연해주 독립운동의 대부 역할을 했으며 따뜻한 사랑을 베풀어 패치카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11월 3일 학생 독립운동 기념탑에서는 제91주년 학생 독립운동 기념식이 개최됐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위하여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기념식에는 정부 인사 등 각계 대표와 독립유공자, 유족, 학생 등 100여 명이 참석했으며 기념식 외에도 온라인 역사 퀴즈 대회, 청소년 독립 페스티벌 등 다채롭고 풍성한 체험 행사가 함께 열렸습니다. 국가보훈처는 유엔 참전용사의 희생과 공헌에 감사를 전하는 특별 영상을 제작해 참전국 현지에 송출했습니다. 30초 분량의 이번 특별 영상은 참전용사에게는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참전국에게는 대한민국이 70년 전 은혜를 잊지 않고 있음을 알리는 내용으로 미국과 영국, 태국의 주요 거리 전광판과 BBC, CNN 등 주요 방송사를 통해 송출됐습니다. 지난 11월 10일 부산에서는 6.25 전쟁 유엔 참전국 대표회의가 개최됐습니다. 그리스 국방부 차관과 주한 참전국 대사 등이 참석한 이날 회의는 함께 이룬 평화, 더 나은 미래를 향해라는 주제로 진행됐으며 대한민국과 유엔 참전국의 협력 관계를 확인하고 이를 강화시켜 나가는 것을 목표로 협력의 분야와 방안 등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담은 공동선언문을 채택하는 것으로 마무리했습니다. 6.25 전쟁 70주년 사업추진위원회는 지난 11월 10일부터 2박 3일 동안 유엔 참전국 장병 평화 캠프를 개최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의 영향으로 국내 유엔군과 주한미군 사령부에 근무 중인 참전국 장병들 그리고 참전용사의 후손 40여 명이 초청된 이번 캠프는 참전국의 희생과 공헌에 감사를 표하고 평화 의지를 다지며 참전국과의 긴밀한 교류,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11월 11일 유엔 참전용사 국제추모의 날을 맞아 전날인 10일 저녁에는 추모 평화 음악회가 열렸습니다. 우리 여기에라는 표어로 진행된 이번 음악회에는 다양한 분야의 음악이 이야기가 있는 공연으로 구성돼 참석자들에게 감동을 전했으며 공연 말미에는 드론 300대가 등장해 유엔 참전용사의 희생을 기리는 메시지를 화려한 공연으로 펼쳐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11월 11일 유엔 기념공원에서는 턴 투어드 부산 유엔 참전용사 국제 추모식이 거행됐습니다. 올해는 특히 6.25 전쟁 70주년이면서 유엔 참전용사 국제 추모의 날이 법정 기념일로 지정된 첫 해로 참전용사와 참전국 대표, 주한 외교사절과 참전국 장병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습니다. 행사는 부산을 향한 1분간의 묵념을 시작으로 추모식과 기념 공연, 전사자 묘역 참배와 평화의 사도 메달 헌정식 등의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국가보훈처는 상위 국가유공자의 심리적 치유를 위해 치유 캠프를 진행했습니다. 한국산림복지진흥원과 협업으로 진행한 이번 캠프에서는 숲길 산책과 수치료, 피톤치드 치유와 명상치료, 집단 상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습니다. 지난 11월 13일 전남 순천에서는 호남 지역 최초의 국가수호기념관인 호남 호국기념관 개관식이 열렸습니다. 순천시 연향동 2,885평 부지에 지상 3층, 지하 1층, 연면적 1,483평 규모로 건립된 기념관은 각 층마다 다양한 이야기와 주제로 구성됐으며 호남의 역사와 정신을 기억하는 역사의 공간이자 지역 주민과 함께 가꾸어갈 보훈 문화 공간이 될 것입니다. 국외 독립유공자이신 조종희 나성돈 지사의 유해가 조국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항일 독립운동과 광복군 활동을 통해 조국의 독립을 위해 헌신하신 두 지사는 1990년 건국훈장 애족장을 서운받으셨고 그동안 미국에 거주하다가 올해 작고하셨습니다. 두 분의 유해는 영접식과 유해 봉영식, 안장식을 거쳐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됐습니다. 국가보훈처는 앞으로도 국외에 안장된 독립유공자의 유해 봉환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으로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마지막 예우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국가보훈처는 제81회 순국선열의 날을 맞아 지경희 선생 등 128명을 독립유공자로 포상했습니다. 이번에 포상된 독립유공자는 건국훈장 44명과 건국포장 8명, 대통령표창 76명으로 포상자 중 생존 애국지사는 없고 여성은 5명입니다. 앞으로도 보훈처는 유관기관과 독립운동 사료 수집 협업체제를 공고히 하고 국내외 소장자료를 지속적으로 수집해 독립유공자 발굴 포상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더욱 노력해갈 계획입니다. 11월 17일 순국선열 추념탑에서는 제81회 순국선열의 날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큰 나를 위해 작은 나를 바치다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번 기념식은 코로나19로 행사 규모가 축소됐지만 독립의 역사적 상징성이 높은 장소에서 의미 있게 진행됐습니다. 생존 애국지사와 독립유공자 유족, 정부 주요 인사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기념식은 여는 영상 상영을 시작으로 1945년 순국선열 추념문 낭독과 헌화, 분향, 독립유공자 포상에 이어 헌정 공연과 기념곡 제창 등의 순서로 진행됐습니다. 지난 11월 17일 우당기념관에서는 이회영 선생 순국 제88주기 추모식이 열렸습니다. 우당 이회영 선생 기념사업회와 교육문화재단 공동주관으로 진행된 이번 추모식에는 서울 북부 보훈지청장을 비롯해 독립운동 관련 단체장과 유족 등 50여 명이 참석했으며 우당 선생의 독립정신을 기리기 위해 대학생들과 독립운동사 연구학자에게 장학금과 연구지원금을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11월 17일 서대문 독립공원 독립관에서는 제81회 순국선열 애국지사 영령 추모제가 열렸습니다. 이날 추모제는 광복회와 사단법인 대한민국 순국선열 유족회의 공동 주관으로 진행됐으며 이남우 보훈처 차장을 비롯해 각계 인사와 유족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순국선열과 애국지사 영령들을 최상의 예로서 추모하기 위해 조선시대 제례의 형식으로 진행됐습니다. 6.25 전쟁 70주년 사업추진위원회가 올해 상반기 진행한 UN 참전용사 마스크 보훈 외교가 한국 PR협회가 선정한 2020년 한국 PR 대상 해외 PR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UN 참전용사 마스크 보훈 외교 사업은 올해 6.25 전쟁 70주년을 맞아서 22개 참전국과 참전용사들에게 감사와 기억의 의미로 마스크 100만 장을 지원한 대표적인 보훈 외교 사업으로 마스크를 전달받은 참전용사와 가족들의 진솔한 감사 메시지가 SNS를 통해 전 세계 네티즌에게 많은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박삼득 국가보훈처장은 연평도 포격도발 10주기를 맞아 연평도 현지 추모식에 참석했습니다. 추모식 후 보훈처장은 해병대 연평부대를 방문해 장병들을 격려하고 연평도에 거주하는 최고령 6.25 참전 유공자인 정진섭 옹을 위문하기도 했습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유공자 보훈심사에 전자심의제가 도입돼 심사기간이 단축되고 국가유공자에 대한 신속한 보상과 예우, 유공자 권익 증진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국가유공자 상위 등급을 결정하기 위한 신체검사에서 대면 신체검사가 어렵거나 최종 진단명이 기재된 상급 종합병원 진단서를 제출하는 경우 서면 심사를 통해 상위 등급 구분 신체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을 새롭게 마련했습니다. 또한 국가보훈 대상자의 취업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가점받는 직급과 특별 채용 직류가 추가됐습니다. 보훈처는 앞으로도 국가보훈 대상자의 공훈과 희생에 합당한 다양한 적극 행정을 꾸준히 실천해 나갈 계획입니다. 국가보훈처의 다양한 소식을 한데 모아 전해드리는 월간 국가보훈처, 지금까지 12월호 함께 하셨는데요.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더 편리하게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달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보훈가족 여러분, 고맙습니다.